자, 16장 전산회계 K랩 프로그램의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K랩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걸 클릭해서 다운 받으셔서 다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해서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자,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산회계 2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장부 기록을 위해서는 회사를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등록을 눌러서 교재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회사를 등록해 볼 겁니다. 자, 교재는 158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장부 기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주인공 회사를 먼저 등록을 해주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은 서울문구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코드번호 7000번으로 해서 등록하시오. 회계연도는 2기이며 회계기간은 2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근간으로 해서 회사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 7000번이니까 여기서 7000 누르고 누르시면 되겠고요. 회사 이름은 서울문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울문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엔터. 자, 그러면 이게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구분되게 되어 있는데, 자,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선택해 주시고, 자,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당연히 사용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회계 연도는 지금 그 교재 보시면 24년도 3월 15일 날 개업을 했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2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기가 됐고 올해 연도는 2기의 회계 연도는 2025년도 01/01부터 2025년도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앞에 01/01이라고 입력하면 뒤에 12월 31일은 또 자동으로 나오시죠. 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119 81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4756 24756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는 고유 번호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번호를 이렇게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적색깔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19 물론 이건 실제 사업자 번호가 아니고요. 연습용 번호입니다. 24756 그쵸?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 체계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적색깔로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거기 보시면 김서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서울 대표자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주민번호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와 있지 않은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주소입니다. 자, 사업장 주소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뭔가를 조회하고 싶을 때에는 F2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회가 또 됩니다. 그래서 조회하신 다음에 거기 책에 보시면 강서로 어디라고 되어 있으세요? 강서로 48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86 해서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은 엔터를 치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도루명과 집원 주소가 나오니까 도루명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택 주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나와 있는 것만. 자, 뭐 하는 회사인지 나와 있죠.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와 종목이 나와 있어요. 업태는 도소매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도소매업. 자, 물건을 사와서 소비자한테 파는 회사인가 봐요. 도소매업이에요. 도소매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입력해서 엔터를 치고요. 자, 종목은 문구용품을
문구용품을 구입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회사인가 봅니다. 문구용품을 구입해서 파는 회사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 주업종 코드는 저희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주업종 코드는 어, 세무서에서 이 업종별로 코드가 있어요. 네, 그 코드 번호를 넣는 건데, 이건 실무적인 거라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공동사업장 여부, 이게 뭐 이 개인 사업자가 사업소득인지 임대소득인지 이런 구분을 또 하게끔 돼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니까 이렇게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건데, 저희 시험에서 이렇게 실전 실무적인 부분까지 언급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업 연월일은 언젠가요? 2024년도 3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고, 폐업 연월일은 이제 사업을 폐업했을 때 폐업 연월일을 입력하는 건데 지금 폐업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사업장 동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또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할세무서는 요 주소를 입력했더니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니까 강서세무서, 관할세무서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제 지방속세는 이제 구청에다가 내는 거라 강서구로 이제 코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밑에 칸을 클릭해 주셔야지 다음 칸까지 내려와야지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칸까지 한번 클릭해서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항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 뭐 신고 담당자, 그다음 뭐 신고 담당 전화번호, 뭐 신고 담당자 이메일,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나 이렇게 실무적인 거, 국세환급금 계좌나 이런 실무적인 부분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를 먼저 등록을 했고요. 자, 교재 해답 부분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화면이 이렇게 샘플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의사항들을 밑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하기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거래처 등록하기. 자,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은요. 자, 우선은 회사 등록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요 회사 코드, 회사 등록을 닫고요. 그리고 여기 회사 코드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회사 코드 도움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등록한 서울문구 회사 코드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자, 이렇게 회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번의 서울문구, 그 다음에 2기 올해가 2025년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회사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 관련된 이제 거래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처들을 코드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등록은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등록했던 회사 등록 창이 나오고요. 다시 이걸 닫고요. 거래처 등록을 눌러서, 자, 우리 회사의 거래처들을 여기다 코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 교재 여러분 보시면은 교재는 160쪽이에요. 160쪽에 일반 거래처,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 그래서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가 이렇게 탭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거래처부터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일반 거래처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자, 구분은 뭐 동시로 하라고 써 있네요. 자,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01번의 오피스 문구라는 거래처를 이렇게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거래처 코드는 이제 101번, 101이라고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앞에 00101 이렇게 코드가 들어갑니다. 거래처명은 뭐라고 써 있으세요? 거기 보면 오피스 문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 문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에 보니까 이제 매출, 매입 동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출이라는 거는 이 오피스 문구는 우리 서울문구 입장에서 이게 판매처인지, 구매하는 거래처인지, 물건을 살 때 쓰는 거래처인지, 아니면 판매와 구매를 같이 하는, 동시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래처인지,
자, 근데 우리는 동시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동시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135. 다시는 치지 않고 숫자만 눌러주시면 돼요. 135, 그리고 43, 그리고 11, 11, 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김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구. 그리고 엔터. 자, 업태는 도매. 업태는 도매라고 되어 있고요. 도매 입력하고 엔터. 마우스로 이동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엔터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종목은요. 문구용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구용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주소는 이게 실제 주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조회하셔도 됩니다만 우편번호가 없으시면 그냥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편번호를 저는 한번 조회해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강남대로 580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남대로 580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조회가 되네요. 그럼 조회가 되면 우편번호를 넣어 주셔도 되고, 혹시 이게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우편번호 조회가 안 되시면 이렇게 직접 그냥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상세 입력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건 실무적인 거라 시험에서 이게 언급되진 않을 거니까 뭐 이런 전화번호나 뭐 부서나 뭐 여기 뭐 다양한 뭐 계좌번호나 뭐 이런 것들 업체 담당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또 등록할 수 있다 정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거래처가 지금 오피스 문구부터 해서 107번에 웅진 출판까지 나와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춰 놓고 107번까지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쪽을 클릭해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교재는 160쪽 보고 계시죠? 자, 금융기관 클릭하시고요. 코드 번호는 거기 교재 보시면 98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은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게 책이 쭉 기초 자료까지 입력을 쭉 해서 결산까지 되게끔 제가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 꼼꼼히 입력을 해 주셔야지 다음 내용에서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입력을 또 꼼꼼히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우리은행입니다. 98000 우리은행. 자, 예금 종류는 교재 보시면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당좌예금 통장일 수도 있고 정기적금, 정기예금일 수도 있고 뭐 기타의 종류일 수도 있으니까 그 유형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좌번호가 교재에 나와 있죠. 112-12345 다시도 입력을 해주세요. 1123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교재 보시면 112-12345 1123 1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좌 개설 은행이나 뭐 지점이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자료는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밖에도 뭐 은행 사업자 번호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건 뭐 실무적인 거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에 카드 거래처라고 해서 제가 해놨죠. 여기 카드 거래처를 눌러주시고, 자, 카드 번호 99600이죠. 자, 양가로 3번 카드 거래처. 자, BC카드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교재 160쪽에 나와 있는 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C카드. 자, BC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나와 있으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요 BC카드는 우리가 매출 매입이라고 이렇게 카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매출은 내가 이제 매출할 때 거래하는 카드 거래처냐, 아니면 우리가 물건 살 때 쓰는 카드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BC카드는 거기 보시면 매출로 구분이 되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 번호가 있겠죠.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우리가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BC카드 가맹점 번호가 거기 뭐라고 돼 있으세요? 책에 1, 2, 3, 4, 567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게 뭐 이런 카드에 해당이 되면 역 걸어주시고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거, 뭐 수수료가 몇 퍼센트니 뭐 이런 것까지 저희 시험에 언급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C카드 말고 또 뭐가 있으세요? 보니까 99601이라고 해서 99601이라고 해서 국민카드가 나와 있으시죠? 국민카드. 국민카드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자, 국민카드 그리고 그 밑에 현대카드는 물건을 살 때 쓰는 카드 거래처인가 봐요. 그래서 매입으로 구분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국민카드 번호는 1111 다시 입력해 주시면 돼요. 2222 당연히 실제 카드 번호는 아니겠죠, 당연히. 3333 다시 하고 4444 이렇게 해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일반 카드인지 뭐 복지 카드인지 사업용 카드인지 구분해 주시는 건데 일반 카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반 카드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칸 다시 클릭해서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카드 99602 현대카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카드도 매입 카드죠. 매입을 선택해 주시고 카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10 교재 보시면 다시 5114 나와 있고요. 다시 그리고 1111 다시 그리고 8512 그쵸?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자, 지금 보니까 카드 번호가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드 번호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입력하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게 실제 카드 번호가 아니다 보니까 카드 번호 체계에 맞지 않으면 이런 문구가 뜨는데 저희는 작증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카드 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실제 카드 번호 체계랑 맞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적색깔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실제 카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드 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는 거 해봤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해봤는데 자, 특이사항은 이제 여러분 하시면서 느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거래처를 등록을 했는데 잘못 코드 번호를 등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뭐 7000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책에 없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1111이라고 거래처를 내가 등록을 동시로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 거래처 7000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8000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번호를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번호는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111이라는 이 거래처를 8000번으로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법은 요걸 삭제하고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요걸 체크하시고 상단에 요 삭제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라인이 삭제가 됩니다. 여기 상단에 삭제 키를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 마우스에 가만히 얹어 놓으시면은 F5번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요 라인을 삭제할 때는 어디서든지 간에 키보드에 F5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이 거래처 코드가 뭐 전표 입력의 다른 코드에 이게 같이 사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용된 걸 없애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번호는 이제 실무할 때 한 번에 정확히 등록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코드 번호를 중간에 뭐 이렇게 바꾸거나 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하실 때 코드 번호 체계를 잘 세워가지고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거래처 전표 등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같이 삭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제하게 되면 어,
다른 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것도 삭제가 되니까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만 여기 상단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삭제된 데이터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삭제했던 요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휴지통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걸 체크하시고 데이터 복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삭제 또는 F5번을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어, 여기 지금 거래처 전표 등에 입력된 것도 삭제가 된다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얘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지워지게 되는데 그럼 이걸 완전히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삭제된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요거를 그렇죠. 휴지통 비우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되고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입력도 해보고 삭제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번호 입력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거는 입력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만 입력하고 했다 그러면 이건 저장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107번까지 입력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반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각각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걸 닫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보시면은 이 뒷장에 161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처럼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이 있고 요 밑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처럼 화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 계정 체계라고 해서 우리 자산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또 부채는요.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그렇죠? 또 자본금. 근데 이제 또 주식회사의 자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니까 그냥 뭐 자본금. 자, 그리고 우리 수익 비용은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제조기업은 제조 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뭐 도급 원가, 이렇게 도급 공사하는 기업 있죠. 또 이런 창고와 관련된 이런 보관 원가, 또 건물 지어서 파는 이런 분양 원가, 또 운송 사업자들 운송 원가 이렇게 어,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기업이냐, 도급 공사업체냐, 또 이렇게 분양회사냐, 또 이런 운송회사냐, 이렇게 코드 번호가 다 비용 계정 과목 코드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 또 비용에는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또 801번부터 900번까지 이렇게 코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이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고, 또 법인세나 소득세 비용이 있고요. 법인세 비용, 우리 개인이면 소득세 비용.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수익 비용의 계정 과목도 코드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이미 다 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당좌 자산을 클릭해 보면 101번부터 145번까지는 당좌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 코드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122번을 클릭해 보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자, 이건 뭐냐면 회사가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160쪽 밑에 나와 있지만 127번의 소액현금 계정을 등록하고 싶다.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127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만들어 쓰고 싶은 계정 과목을 넣으면 되는데 이때 이 127번은 우선은 당좌 자산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봐요. 계정 과목 등록하는 거 잠깐 보기 전에 자, 여기 색깔이 계정 과목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쉽게 설정된 값을 바꾸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적색깔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무할 때. 자, 그럼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이름을 바꾸거나 회사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증권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 107번의 단기 매매증권을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 단기 매매증권에 등록된 계정의 성격이나 또 뭐 영문이라 뭐 여기 보시면은 계정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설정을 하거나 또는 이게 표준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되는 그 표준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다 또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현금 조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교라는 거는 거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뭐 주식 현금 매입 이런 식으로 거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교들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회사가 회사 나름대로 여기 조교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현금 조교가 있고 밑에 대체 조교가 있다라는 건데, 현금 조교는 이제 현금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조교이고요. 대체 조교는 현금 계정이 아닌 뭐 단기 매매 증권을 뭐 보통 예금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죠? 현금으로만 구입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현금 계정 외에 대체 계정으로 분기했을 때 쓰이는 적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적요가 더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6번 해가지고 뭐 그냥 제가 테스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요를 등록을 추가해서 쓸 수 있고요. 자, 등록된 적요를 F5번을 눌러주시면 요 라인에서 F5번을 눌러주시면 현재 라인을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거나 필요 없는 적요를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이 이미 다 프로그램에 세팅이 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제가 특이한 거, 뭐 우리 시험에 중요성은 없는데 조금 특이한 걸 말씀드리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보세요. 현금 계정 과목을 클릭하게 되면 현금 조교도 있고 대체 조교도 있고 고정 조교라고 해서 또 뭐가 보이시죠? 이 고정 조교는 다른 프로그램, 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 있는 다른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런 걸 또 이제 고정 조교다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 시험에서 이제 사용할 일은 없고요. 그래서 고정 조교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코드 조교 코드랑 그런 걸 또 고정 조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계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고정 조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교재에 보니까 127번, 160쪽에 3번, 그 밑에 2번인가요?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하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3번이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하기. 요걸로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127번에 소액 현금 계정을 등록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면, 그럼 127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127번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눈에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코드 번호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막대 내려보시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코드 번호가. 그럼 만약에 127번을 우리가 찾을 때 아무 데나 코드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그 해당 번호 127번을 누르면 그 번호로 이동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또는 컨트롤 F를 눌러서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키보드 F를 동시를 누르면 여기 또 찾기 기능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아무데나 번호를 선택하시고 127이라고 눌러주시고 이 코드 번호로 이동한 다음에 교재 보시면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 계정 코드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더 씌워서 등록하고자 하는 이름을 더 씌워서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교재? 소액 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소액 현금. 소액 현금. 소액 현금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실무에서 전도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매달 매달 한 달 한 달 쓸 소액의 현금을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줬을 때 이런 걸 이제 소액 현금이다 또는 뭐 전도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계정 과목을 추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냐? 이게 예금이냐, 적금이냐, 뭐 특정 계정에서 차감되는 거냐, 이게 주식, 채권, 유가증권이냐, 가지급금이냐, 이렇게 계정의 성격을 구분해 주시는 건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일반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문명으로 또 영문으로도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영문을 또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하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영문 이런 건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뭐 그게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실무할 때는 또 영문을 또 여기다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사용을 안 할 거다 그러면 사용 여부를 불허하게 되면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 이게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여부를 여루하면 조회가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간격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입력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조회를 한번 눌러주시면 간격이 조정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격이 딱 맞춰서 조정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적요도 필요한 게 있으면 특정 계정의 적요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160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812번의 여비교통비의 현금 적요에 6번으로 국내 출장비 지급을 등록하라고 제가 교재에 써놨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812번의 코드를 찾아가셔야 돼요. 자, 참고로 812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801번부터 900번대예요. 그러니까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나 외워주세요. 800번대 코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들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800 몇 번이었죠? 문제에서 12번 이렇게 찾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자, 코드 번호가 주어지면 아무데나 코드 번호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812라고 입력하면 이 코드 번호가 수정되는 게 아니라 이 번호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좋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비교통비의 적요를 등록해야 되는 거니까 여비교통비를 먼저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여비교통비를 클릭하면 우측에 이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거죠. 복리후생비를 클릭하시면 이건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비교통비를 클릭하시고 812번에 여비교통비를 클릭하시고 자, 적요가 자, 이 여비교통비를 현금으로 출금했다. 그러면 이 그때 쓰는 현금 적요. 현금으로 출금했을 때 이 여비교통비 어떤 거래 내역들이 있는지 빈번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비교통비를 미지급금으로 했다. 현금으로 나간 건 아니다. 그러면 현금 계정이 아닌 건 나머지는 요 대체 조교에다가 등록을 해서 전표 입력할 때 대체 조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현금 조교 6번에다가 여기 보시면 현금 조교 6번에다가 국내 출장비 지급을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여비교통비를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현금 조교에다가 여기 5번 밑에다가 6 누르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국내 출장비 지급. 국내 입력해 보세요. 출장비 지급. 출장비 지급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입력을 엔터를 끝까지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요를 필요한 적요들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복잡해 보이시지만 또 기출문제를 또 많이 풀으실 거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적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적요 계정 가문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서 보시라고 해놨고, 자, 번호를
더 씌워서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이동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이동했다면 우측에 계정 코드 명을 클릭해서 이름을 더 씌워 입력해서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 빨간 색깔, 적색깔의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3번을 동시에 누르면 수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조교를 수정하는 경우도 해당 계정 과목으로 이동한 후에 현금 조교는 현금 조교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고 대체 조교는 대체 조교 부분에다가 입력해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라라고 제가 그림을 캡처해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교재 참고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하는 것까지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다음 교시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